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 평전 14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이제 좀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한번 좀 이제 조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관계 문제인데 일단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일본과의 외교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좀 감동적인 부분이 나오고 이제 일본과의 외교 문제는 이제 좀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마도 정벌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일본이 조선을 좀 업신여기고 막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짧게 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체로 그냥 일본에 그냥 사신을 보내는 걸 통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온 사신에 대해서 답례로서 보내는 걸 회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이제 어느 날 회례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조선은 굉장히 그 이제 보내는 물품에 있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뭐 대장경도 있었고요. 말 안장도 몇 개 있었고 그리고 뭐 면피, 뭐 기타 비단 그리고 약재들, 뭐 홍삼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풍성하게 준비를 해다가 이제 일본에 있는 어느 이제 그 유력한 영주, 뭐 그렇다고 뭐 굉장히 강력한 영주도 아닙니다. 이때 당시 일본이 쪼개져 있으니까 영주가 보냈습니다. 근데 막상 이 회례사가 갔는데 일본에서 처음부터 대단히 무례하게 대하더랍니다. 뭐 외진 곳에다 숙소를 정하기도 하고 이제 대로변의 공적인 곳에 행차를 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고 그러다가 대뜸 어느 날 무사가 찾아와가지고 이러더랍니다. 너희들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뭐 명나라가 우리를 정벌하려고 한다. 그리고 뭐 너희도 뭐 말 안 들으면 명나라한테 뭐 혼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 있는데 너희가 너희가 이제 명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마냥 니들한테 잘해줄 수가 없다. 우린 너희를 의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회례사가 듣고 아니 명나라가 너희를 정벌할 거라는 계획 자체를 난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또 다 해서 알려줬지만 명나라는 일본을 정벌할 계획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례사가 보기에 이제 꼬투리를 잡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뭐 이후에도 이제 뭐 그 영주를 만나서 잠깐 대화했지만 절대 뭐 대장경까지 주고 다 줬는데도 그게 뭐 고마워하는 자세가 보여지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기껏해서 조선 사신에게 이제 그 답례로 준 물품이 부채 100개였대요. 부채 100개. 조선은 그렇게 좋은 걸 많이 줬는데.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니까 자, 이거를 보고 이때 이방원이 살아있었죠. 이방원이 이제 완전 이제 열이 받습니다. 야, 이것들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냐. 그러니까 완전 외교적 결례를 이제 범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일본을 한 번 더 정벌을 해야 되나? 대마도 정벌처럼 한 군데를 또 정벌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그 신하들과 막 이제 회의를 거쳤는데 이제 전쟁 자체는 국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러지는 말고 일본의 다양한 영주들 중에서 이제 한 군데가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이제 일본과 거래하는 곳이 있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지역만 특별히 아주 잘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막 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일본 사신들 간에도 자기들끼리 그 영주 지역들까지도 이제 끼리끼리 얘기를 하다가 뭔가 뉘우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본과는 좀 묘합니다. 뭐 고려시대 때도 그렇게 왜구들이 와서 약탈을 많이 했고 뭐 사이가 좋게 어려워 보이는데 뭐 앞으로라도 뭐 사이가 좋아지기를 이제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와의 이제 그 다음 외교 문제인 건데 여기서 이제 좀 감동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세종대왕이 경연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의 가르침의 주제를 두고 이제 그 신하들하고 이제 대감들과 함께 이제 뭐 이 가르침이 무슨 뜻이고 뭐고 뭐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세종대왕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궁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서 일반 백성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많이 부족하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경연장에서의 신하 중에 정초라는 사람이 뭐 이랬답니다. 이제 전하, 이제 소시민,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하층민들을 좀 주기적으로 가끔 불러다가 이제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하나씩 해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제 말을 주고받게 되고 이 말을 들은 세종대왕이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제 보통 왕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부각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명나라에게 줘야 됐던 조공품 중에 조선에게 굉장히 고통을 줬던 게 있었는데 1년에 3번씩이나 줘야 됐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금은입니다. 금과 은. 문제는 뭐냐? 뭐 조선 땅에 금과 은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사회 배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여러분들 뭐 역사책에 뭐 옛날에 삼국시 때 보면 이제 금관 같은 거 이제 막 나오잖아요. 막 가야 뭐 이런 이 금관 과야 뭐 해가지고 금관 같은 거 나오고 신라시 때 만든 거 나오고 금 장신구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는 시냇가에서 이제 간신이 이제 추출한 사금이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광산을 개발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형태의 이제 금과 은 그런 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까지도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라시 때 만들어진 이런 금 장신구 같은 금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금 제품이 있기는 했는데 이미 만들어졌던 것이고 조선 사회 자체가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사실상 없었대요. 그러니까 새로 금을 얻어다가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거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 무조건 다 바쳐서 내라라고 하는데 계속 뒤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금과 은을 찾아다가 바쳐야 되는데 백성들은 없고 그리고 수령들은 어쨌든 보고받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할당량은 채워야 되고 막 이러니까 서로 쥐어짜면서 너무 이제 백성들에게 고통이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라 자체에 금관이 너무 없고 거래도 안 되는 그런 물품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도중에 세종대왕이 명나라한테 선물로 받은 금 도장이 있었어요. 이걸 녹여다가 이걸 낸 일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없었던 거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을 쥐어짜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참고로 이렇게 조선에서는 금과 은이 수요도 없었을 뿐더러 그나마 있는 걸 명나라에서 다 가져왔기 때문에 조선은 이제 도자기와 이제 놋그릇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대왕이 초창기 때는 이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금광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아름다운 이제 정책 시도를 합니다. 외교적인 시도를 하는데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금과 은은 이제 조공 물품으로 바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득을 하자. 만약에 세종대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백성들을 막 더 쥐어짜면서 금과 은을 더 내놔라. 명나라에게 어떻게든 그 조건을 맞춰야 된다면서 명나라 위주의 그것만 무조건 하려고 했겠죠. 근데 명나라의 외교 관계보다도 백성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그때 마침 그 명나라의 이제 명락제 황제의 첩이 조선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조선 여자 첩의 남동생을 사신으로 이제 포함시켜서 보내서 명나라 황제를 이제 설득을 하게 되고 여기서 마침내 이제 한 번은 실패를 합니다. 이제 뭐 문서상에 조금 예의 없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가 명나라 황제가 화낸 거예요. 그래서 2번 시도 끝에 이제 명나라 황제가 그러면 조선은 이제 금과 은은 조공 물품으로 내지 마라라는 허락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세종대왕의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게 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 나눌 수 있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뭐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면 뭐 오늘날에도 대단히 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